자, 이제 그 챕터 3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좀 보자면, 자, 레이어를 카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컨트롤 J가 이제 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들을 많이 배포를 해주고, 레이어 병합을 하는 거는 컨트롤 E 눌러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꽃잎의 나머지 부분을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꽃잎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주기보다는 배경 레이어에서 나머지 이 어둡게 분리되어 있는 배경 선택을 해준 다음에 꽃잎에서 선택을 해주면 보다 쉽게 경계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가장자리로 새어 나오는 그 아우트 글로우라고 하는 외부 강선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요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분리를 해줬는데 선택을 잘 해야 될 거고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선택 도구로 먼저 해주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마스크 모드에서 작업을 해줬어요. 자, 컬러 보정할 때는 일반적인 컬러 보정이 있고요. 이제 그 조정 레이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마스크가 씌워지기 때문에 조정 레이어는 언제든지 컬러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어제 잠깐 했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레이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검은색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고 하얀색 부분은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복습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은요. 요 지금 PDF 파일을 한 번 더 보고 어 작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했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작업이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아예 블랙으로 처리를 해 주고 요 하늘은 살짝 그라디언트를 넣어 가지고 투명한 부분을 중간에 조금 넣어 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서 글자 안에 그림을 넣었는데 우리는 쪼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더 넣어 줬어요. 자, 그래서 챕터 3 은요. 여기까지 해서 인제 끝이 났고요. 자, 우리가 어제 예제할 때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거 안 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진 가지고 실습을 해줄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할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요 과제로 할 때는요. 여러분 개인 사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해가 제가 해 주고 싶은 건 뭐냐? 여기 있는 얼굴을 여기다 넣어 주고 싶거든요. 그럼 먼저 얼굴을 넣기 좋게 크기를 먼저 줄여 줘야 되겠죠? 자, 컨트롤 T 누르고 줄여 줄게요. 줄여 주는데 얼굴 크기가 여기에 맞는지 보려면은 자, 이 레이어에 투명도를 좀 넣어서 일단 얼굴이 요 안에 화면의 크기가 맞는지를 먼저 볼게 했더니 대략 자, 비슷하게 맞았어요. 됐으면 엔터 눌러서 크기에 대한 거는 먼저 해지를 해 주고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는 그냥 지우면 봐봐요. 자, 내가 지우개로 만약에 그냥 지웠어요. 지우개 도구로 그냥 지워 주게 되면 실수로 내가 만약에 많이 지웠다. 복구하기가 힘들죠. 이미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레이어 마스크로 지워 볼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 자,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만들어 주고 자,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블랙으로 칠해진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요. 자, 블랙으로 브러쉬에서 블랙으로 칠을 한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언제든 다시 화이트로 칠을 하게 되면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 해 주고 디테일한 것들은 확대를 해서 컨트롤 알트 플러스. 자, 그런데 이제 경계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투명도를 좀 줄게요. 투명도를 줬더니 귀 생략할까요?
블랙으로 칠한 부분은 투명하게 되고, 마치 지운 것처럼 투명하게 되고요. 자, 언제든지 내가 너무 많이 깎아버렸다. 그런 거는 브러쉬의 컬러를 화이트로 잡아주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죠. 이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화이트하고 블랙을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게 이 레이어 마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작업할 때 내일 PSD 파일 저장을 해주고 제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요거는 PSD 파일로 저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블랙으로 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내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저장을 일단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실습 폴더에 오늘 날짜로 오늘은 0702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깐 외출 갔다 왔는데 근데 풍경은 되게 멋있어요 지금. 자, 첫 번째니까 1번으로 할게요. 자, 요거 내일 보여줄 때는요, 이 PSD 파일로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했는지를 볼게요. 자, 요 파일로 여러분들 열어서 보여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챕터 3에 있는 건 여러분들 다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챕터 4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3 끝났고, 자,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자, 58번에 보면은 포토샵 교재 소스 03번 있어요. 여기 우리 게임 그래픽 기초 수업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 안에 3번 페이지에 4번 지금 한 게 3번이니까 4번 62번에 있는 4번 자, 예제 다운받고 압축을 풀어봅시다. 지금 1부터 우리가 한 10까지는 해야 되는데 좀 부지런히 해서 웬만하면 10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안 풀렸네. 칠 2번까지 있죠. 7 2번까지 해서 다 풀었고요. 자, 요거는 잘라내기 해서 예제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챕터 4는 우리가 이제 브러쉬 도구를 활용을 해서 뭔가 칠을 하거나 아니면은 패턴 같은 거를 넣어주고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해서
입체감 있는 굴을 만들어 줄 거고요. 뭐, 이제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4-1번. 자, 여기는 블랙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냥 하나의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어, 제가 지금 제 팔레트는 기본적인 팔레트인데 작업 영역을 제가 뭐 페인팅으로 한번 영역을 바꿔볼게요. 자, 그랬더니 색상 견본에 대해서 컬러 샘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컬러를 어떤 걸로 바꿨어. 그리고 물론 컬러는요, 정경색에서 내가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어제 그 MBC에서 9시인가? 푹 쉬면 다행이야. 안정환 나오는 거. 이게 보니까 그 섬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자급자족으로 바다에서 뭐 이제 이런 뭐 해산물들을 이제 뭐 직접 채취해가지고 요리하는 게 나오는데 어제 그 정호영 셰프가 이 박하지라는 게를 가지고 꽃게 튀김을 했어요. 그 꽃게 튀김을 하고 데리야끼 소스로 이렇게 볶는 게 나왔는데 너무 막 일품 요리 같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걔는 사실은 익었을 때 컬러가 약간 이런 레드 계열이고 익지 않았을 때는 약간 이런 그레이 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걔를 표현하라고 하면은 이런 회색 톤보다는 다 이렇게 레드 톤으로 많이 해줘요. 자, 제가 일단 어떤 컬러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전경색은 준비되어 있는 색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붓으로 칠하던 연필로 하든 아니면은 여기 지금 보면 그라디언트 툴이 있는데 그라디언트 툴은 두 가지 이상의 연속된 색을 연결하는 건데 쭉 눌러보면요. 페인트 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페인트 통은요. 클릭해가지고 내가 지정한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컬러로 칠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컬러를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칠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인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인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릭한 부분과 같은 색은 한 번에 다 칠이 돼요. 그럼 뭐, 어, 나머지가 다 화이트니까 이 블랙을 제외한 화이트 부분은 한 가지 색으로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색을 지정을 해주고 흰색 부분에 칠을 했다. 그럼 모든 흰색은 다 같은 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접은 웬만하면 색을 칠할 때는 용도에 맞게끔 색을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색칠하는 건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4-2번 봅시다. 자, 여기 아주 뭐 신선한 과일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한국에는 없는 스타프루츠라고 해가지고 단면을 자르면 별 모양으로 보여져요.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컬러들이 좀 궁금하다. 그럴 때는 이 컬러를 추출을 해가지고 색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스포이드 툴이라고 해서 스포이드로 색을 추출할 수가 있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컬러가 지금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전경색의 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색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색은 1A1, 뭐 F3D구나. 뭐 다른 컬러도 내가 체크를 해주면 그 컬러에 대한 색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열었던 내가 색을 지정을 해줄 건데 여기 또 이 색이 되게 이쁘다.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펜통으로 클릭을 해주면 선택한 그 컬러가 바로 칠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컬러 샘플러라고 해가지고 이 스포이드로 색을 칠하는 거는요. 칠을 했으면 내가 하나만 색 추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컬러를 다 비교하면서 보겠다라고 할 때는 색상 샘플러 도구라고 해서 첫 번째 칠한 컬러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맨 처음 칠한 색은 RGB에 대한 컬러 정보가 나오죠. 샵 1 해서. 두 번째 거는 샵 2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에 대한 RGB 정보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나오느냐? 컬러 샘플러는 10 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 개까지 나오네. 그래서 인제 10 가지의 컬러를 내가 추출한 부분에 대해서 컬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해 보니까 이 컬러 샘플러를 이렇게 엄청 많이 다루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제 뭐 색에 관련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 툴을 또 활용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넘어가고요. 4-3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색을 칠할 수 있게끔 뭐 내가 뭐 그 음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은 색을 칠할 수가 있는데, 색을 칠할 때 사실 색을 칠하는 거는 위에 편집에 보면은 칠이라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을 칠을 했는데, 얘는 단순하게 색만 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제 편집에 있는 Shift F5의 칠은요, 여러 가지를 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눌러 볼게요. 어떤 걸 칠할 수 있냐? 일단 지금 내가 칠한 게 정경색이죠. 그리고 배경색 또는 어떤 컬러 지정. 근데 이 칠을 통해서 색을 칠할 때는 사실 인제 패턴 같은 거를 응용을 많이 해 줘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색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거 자꾸 오류 생기면 이따가 제가 다른 PC에 접속해 가지고 어 실습하도록 할게요. 자, 패턴은 인제 어떤 걸로 해줄 수 있냐면은, 패턴에 다양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걸 좀 볼게요. 자, 먼저 내가 칠을 할 부분에 대한 패턴은요, 먼저 지정을 해 주고요. 이제 내가 만약에 배경을 패턴으로 칠을 해 주겠다. 옷을 패턴으로 칠을 해 주겠다. 그럴 때는 선택을 먼저 해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할 때는 지금 요거는 빠른 선택 도구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자동 선택 도구로도 해도 돼요. 자, "난 여기다 패턴으로 칠을 하겠다." 근데 웬만하면 항상 이런 작업들은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레이어를 변형해 주거나 응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럼 저는 칠을 할 건데 패턴으로 한번 칠을 해 볼게요. 자, 패턴은 종류를 골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턴들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여기 있는 풀로 확인 누르고 칠을 해 주겠다. 컨트롤 Z. 투명도가 들어와 있네요. 칠할 건데 여기 불투명도를 100%로 한번 해 볼게요. 100%로 해서 확인 눌렀더니 지금 나는 이 선택한 부분에 지금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이 레이어만 뭐 색을 바꾸거나 언제든지 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선택을 해서 뭔가 색을 칠해 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취향으로 뭐 머리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그라디언트 툴 활용을 해 가지고 선택을 먼저 해 주고, 인정. 나는 여기 컬러를 또 레이어 분리해 가지고 나는 색을 그라디언트로 해 주는데 음 뭐 파란 계열의 투톤으로 해 주고 나는 원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해 주면은 컬러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색을 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해서 작업을 좀 해 주고요.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레이어를 뭐 투명도를 주거나 아니면은 언제든지 뭐 레이어에 뭐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하거나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를 구분해서 작업을 많이 해 줘요.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작업을 해 주고요. 요것도 저장은 PSD 파일로 해 줄게요, 제가 여러분들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요것도 저장을 시스 폴더에다가 PSD 파일로 작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2 번으로 할게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자, 칠을 단색도 좋고 패턴도 좋고 그라디언트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자, 요거 작업을 한번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자, 4-4-1번 볼게요. 제가 지금 해 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만의 입체감 있는 굴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컬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완성되어 있는 굴을 보면 자, 구가 있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중요한 건 반사광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반사광 밑으로는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굴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건데 그 뭐 미술을 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인제 미대 입시 준비를 하면서 데생이라는 거를 하고요. 데생을 할 때 맨 처음에 연필을 가지고 톤부터 배워요.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네, 그거를 인제 손으로 다 연필로 칠을 해 가면서 처음에 밝은 톤은 그대로 화이트, 옆에 한 칸은 살짝 흐리게 좀 더 진하게, 더 진하게 해서 맨 마지막은 블랙으로 색을 칠하죠. 근데 그 블랙이 완벽하진 않지만 뭐 사비 연필이 표현하는 가장 진한 색으로 인제 블랙을 표현해서 톤을 나눠 주는 거를 배우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점점 입체감 있는 걸로 해서 뭐 정육면체, 뭐 사각형 기둥, 뭐 삼각뿔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인제 입체를 드로잉해서 배우고 하고 작업을 하는데 저도 인제 그때 너무 인제 혹독하게 고등학교 때 이 드로잉 했던 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연필을 주고 "완벽한 굴을 그려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입체감 있는 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몸이 그냥 그렇게 익숙해진 것처럼 그림을 그리긴 해요. 근데 인제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너무 편하게 작업을 하고 요즘은 또 AI가 또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주잖아요. 자, 그렇지만 포토샵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활용해서 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항상 모든 작업은 무조건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레이어를 활용하거나 뭐 복제하거나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의 모든 작업은 항상 레이어를 구분해서 작업을 해 주세요.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굴을 하나 만들 건데 Shift 키 누르고 정원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인제 그라디언트의 컬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흑과 백으로 설정을 해 주고 자, 그라디언트 툴을 눌러 주면요. 상단 부분에 클릭했을 때 기본 사항에는요.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전경색과 배경색에 있는 컬러 두 가지가 지금 기본으로 나와요. 자, 제가 색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고 뭐 어떤 거는 컬러가 세 가지인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인 게 있어요. 자, 이런 컬러들은요. 내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면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뭘로 할 거냐? 자, 이 기본 값에서 일단 먼저 화이트를 앞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블랙은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나오게 할 거고 반사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클릭해 주면 새로운 색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새로운 색에 대한 컬러는 선택하고 색상 들어가서 블랙보다는 조금 어둡지만 블랙과 차이가 있는 어두운 회색으로 선택을 해서 밝은 톤, 가장 어두운 톤, 살짝 반사광. 자, 요거 지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인제 그라디언트는 원형으로 작업을 해서 제가 빛 받는 부분을 한 요 정도? 그러면 시작을 여기서부터 반사광까지 선택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 볼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컨트롤 Z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편집기 키는 거? 편집기가 어떤 거지? 편집기가 어떤 거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방금 팝업. 자, 요거 그라디언트 툴 눌러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 있는 부분 있죠? 요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색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화이트하고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 반사광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었고요. 다 됐으면 영역 해지해서 구의 형태를 보는데 자, 이 구의 형태는요. 자, 이 구의 형태에서 나머지 이제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자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팝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클릭해 주고 상단 부분에 팝업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게 안 나오면은 클래식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클래식 기본 그라디언트 첨부라든가 클래식 그라디언트로 클릭해 주면 돼요. 해결했죠? 그렇게 해서 혹시 없는 사람들은 기본 그라디언트나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가져오면은 로드가 되니까 그렇게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밑에 그림자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고 4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